사람들의 정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 신문이나 TV 뉴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튜브, 인터넷 등으로 넓어지면서 뉴스 소비 형태 또한 변화했는데요. 이제는 뉴스를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댓글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뉴스 내용 자체보다 댓글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뉴스를 보도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뒤따르는 순이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댓글이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이 이 흐름을 따라가며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졌는데요. 특정 이슈에 대한 댓글 반응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곧 대중의 목소리로 간주되어 뉴스 기사조차 이를 기반으로 보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댓글을 여론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이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또 언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루한 팩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채팅형 댓글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발표해 화제인데요. 특히 이번 서비스는 2020년 8월 이후 중단되었던 스포츠 뉴스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이 댓글의 무게를 체감하고 악성 댓글의 폐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특히나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접하는 사람 중 댓글을 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지만 첫 댓글이 여론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 다음 댓글을 좌우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도 심각해 플랫폼 내에서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최초로 연예 뉴스 댓글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2020년 3월에는 네이버, 7월에는 네이트 순으로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되었죠. 이어 8월 초에는 스포츠 뉴스의 댓글 기능까지 폐지되었는데요. 이러한 포털 사이트들의 결정에 당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이슈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57%에 달했는데요. 특히나 연예 뉴스 댓글 폐지 찬성 의견은 8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댓글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었죠. 이처럼 대부분이 개편된 포털 사이트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론 형성에 있어 댓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댓글이 단순한 의견 교류의 장을 넘어 사회적 의제 설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누리꾼 사이에서는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죠. 우리는 댓글을 여론 그 자체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2021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967명 중 적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인원은 6.8% 뿐이었습니다. 즉, 댓글에서 형성되는 의견이 실제 다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포털 사이트의 일부 언론은 댓글 반응을 여론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사로 다루면서 소수의 의견이 마치 대중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사보다 댓글이 먼저 확산되면서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여론을 움직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시작된 김치 논란은 뉴스보다 댓글이 먼저 이슈를 형성한 사례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이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네티즌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죠. 이 논란은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더욱 확대되었고 언론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기사화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란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논란을 키운 댓글 중 일부는 조직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특정 그룹이 의도적으로 댓글을 확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는 댓글이 뉴스보다 먼저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댓글 여론이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뉴스 댓글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소수 의견이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조작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뉴스를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 댓글 반응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기사 내용에 더욱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사 내용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하며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죠. 팩트체크 전문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를 더욱 신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부터 단순히 댓글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체크를 우선시하는 보도 방식을 유지해야겠죠? 앞으로도 뉴스 댓글 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플랫폼의 책임 있는 운영과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